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칠판이 깨끗하네요. 고상도 출입입니다. 어제잖아요, 이거 어제? 어제. 네. 아니 어제 어떤 분이 이걸 주시더라고. 뭐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왜 주신지 모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거의 이제 하루 다 지나칠쯤 되니까 어제가 그런 날이라고 해갖고 모르고 받았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이런 거 입고 삽니다. 저도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저희 집사람한테 바구니째, 그 다음에 또 그 장미꽃 백송이 막 이런 거 그랬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문자 한두 번 주고받는 것도 어렵고 바쁘니까, 예, 그래서 어제는 그거 이제 늦게 알고 문자를 하나 보냈죠, 문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사람은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가 여자한테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저기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 또 한 달 뒤에 또 있죠. 그 날은 원래 없대요. 그 원래 없는 날이고 요 날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날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잖아. 미국인가 외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도 만들고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도 만들고 그래야 이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 안사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자기가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3월 며칠도 자기가 받고 맨날 그렇게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 예. 갑자기 제가 힘이 나려고 하네. 자, 근데 오늘 어쩌죠?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인데 여러분. 암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행정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청이 때리는 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행정처분. 그래서 지난번에 한 장짜리 나눠드리고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했던 거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벌칙이라고 또 있어. 벌칙.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해버리죠. 벌칙을. 벌칙도 이제 한 장짜리 나눠드렸어요. 요거. 근데 요것은 누가 때리는 거냐면 법원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때리는 게 여기 하나가 있고 관청이 때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위반행위는 한 개일지라도 위반행위요. 한 번 잘못했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한 번 잘못했을지라도 관청이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법원이 한 대 때리고 두 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지난주에 행정처분이 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그거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여기가 두 문제. 이번 주에 할 벌칙도 두 문제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네 문제인데 우리 중개사법에도 보면 암기할 내용들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다 암기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암기할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 했던 요 한 장, 그 다음에 지금 할 한 장, 이게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반복해서 많이 하셔가지고 네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다 끝나면 다른 거 암기하러 가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우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반영되는 것은 한 6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암기가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중개사법 자체가 자신감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해서 암기할 부분이다.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계약서에 뭐 필요적 기재사항 그런 거 암기했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암기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막 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내용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자꾸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글자를 딱 땄을 때 기자다 그러면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을 익히시는 거지 단순 암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익히시면 이제 중개사법 내용을 거의 대부분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중개사법 앞부분에서는 내용을 쭉 쓴다고요. 요 내용을 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뭐라 하면 이런 요 내용을 안 지키면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앞쪽에서 요렇게 해라라고 막 잔뜩 얘기해 놓고 끝에 와서 안 지키면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에 내용을 익히시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위반행위지만 두 대를 얻어맞을 수 있다. 요거 했고 그럼 벌칙이다 그러면 벌칙은 법원이 때리는 건데 요게요 크게 뭐가 있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매기는 게 있고 그랬습니다. 과태료가 쌉니다. 약하고 형벌은 무섭습니다. 징역 살리고 벌금 물리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반의 정도가 심했을 때는 징역 벌금으로 가고요.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 매긴다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사유를 암기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형벌을 먼저 해봅니다. 이 형벌도 정도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벌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받으신 자료 중에 보면 벌칙이라고 되어 있는 암기자료 두 번째 거 있죠. 그걸 할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자 그러면 요것을 앞으로 우리가 3학년 3반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것은 1학년 1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걸 먼저 합니다. 3학년 3반에 들어가는 것을 옆으로 쭉 암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옆으로 암기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자 딴 한두 글자 그 내용이 뭔지를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걸 33명의 부모하고 부모 있잖아요. 근데 이 33명의 부모하고 그 다음에 자 직상 투자증권 회사는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주가 조작하는 단체로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 가지 좀 적어 놓으실 것은 제일 끄트머리에 가시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되어 있고 뭐 네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네 글자를 암기하지 말자고요. 암기하지 말고 요 누구든지 위에다가 업무 방해라고 좀 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위에다가 업무 방해. 업무 방해하는 행위가 총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를 일일이 암기하지 말고 업무 방해다 이렇게 하고 암기하고 끝내자고요. 요게 이제 3학년 3반입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해볼게요. 33명의 부모하고 직상투자증권 회사는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업무를 딴 사람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33명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한 사람인데 사모펀드에 투자했어요. 30억씩 투자했어요. 저 사람의 투자 금액이 다 합쳐보니까 거의 1,000억이 됩니다. 그럼 1,000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주가 조작은 당연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명의 부모하고 직상투자증권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이런 증권회사가 시세 조정하는 단체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딴 사람 업무를. 자 여기서 이제 글자 하나씩 딴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는 거예요. 옆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부자가 뭐냐 그러면 부자는 부자로 뜬 건 대부분 부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부정 등록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씩 기억해 두세요. 부정 등록은 자격증을 따기 힘드니까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관청이 속아가지고 등록을 해준 거죠. 이 사람은 등록이 안 날 사람인데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취급해요. 그래서 형량이 제일 세요. 3학년 3반. 그 옆에 있는 모가 누구냐? 이 모가 바로 그 유명한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하는 사람이 제일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중개사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요 무자인데 이 무자 요것을 위로 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막 글자 바꾸냐 그런 식으로 항의하면 안 되고 부모, 그죠? 33명의 부모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다 금지행입니다요. 나머지가 금지행인데 금지행위 중에서 여기까지는 옛날에도 있던 금지행위예요. 근데 이게 요 뒤에 깨고 새로 생긴 금지행위예요. 출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앞에 관련된 내용에서 지문에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이 형사처벌 조항에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갖다가 단순히 4문제라고 보지 않고 다 합쳐서 6문제 정도 비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새로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업무 방해 요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요. 여기까지 금지행위, 여기까지 금지행위고 요 뒤에 금지행위가 또 성격이 틀려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봐요. 여기 보면 직이 뭘 것 같습니까? 직은 직접거래입니다. 직자로 딴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직접거래 뭔지 아시죠? 가게 온 손님하고 부동산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계약을 하고 거래해버리는 겁니다. 손님이랑 직접거래 해가지고 못하게 하죠. 하면 3학년 3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무거운 위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쌍은 뭘 것 같습니까? 직상 투자증권 할 때 쌍방대리죠. 그 글자를 보면서 그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쌍방대리는 양쪽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서 다 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잘못하면 손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금지행위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근데 이제 형량을 배우고 있죠. 쌍방대리. 투자가 뭡니까? 투자를 보는 순간에 투기 조장행위라고 해요.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사례. 미등기 전매하게끔 알선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들으시면 돼. 자기가 사놓고 다시 팔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가져오고 자기한테 판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팔아먹어서 산 사람 앞으로 직접 등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중간에 빠져버리지. 그럼 저는 이제 세금 안 내고 벌 돈은 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미등기 전매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세금을 줄이니까 안 내니까. 그 미등기 전매하게끔 알선하는 것이 대표적인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까지 100번도 넘게 들으실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당장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자자는 뭐냐? 이거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자, 증자입니다.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투자증권 할 때. 증자가 뭐예요? 증서입니다. 금쟁이 할 때 증서가 있었고 그때가 금지증서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뭘 금지시켜놨느냐? 양도가 금지됐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못 팔게 돼 있는 증서다 이런 겁니다. 못 팔게 돼 있는 양도 금지 증서의 대표적인 것이 청약 통장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철거미 딱지. 이것도 양도 금지 증서라고 그랬습니다. 통장과 딱지. 청약 통장 같은 거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주택법에서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도를. 그러니까 이 증서는 중개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양도를 못하는데. 이러한 통장이나 딱지를
샀다 팔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한 번 팔아먹는 것도 안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글자 한 글자로 연상하는 겁니다. 그 연상하는 글자가 뭐라고요? 증자로 들어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자를 보는 순간에 이 내용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연상하시는 거예요. 연상. 그 다음에 시세 조정이라고 나왔죠. 시세 조정이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 새로 생긴 거예요. 중요합니다. 시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사례를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몇 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실제 이 아파트가 9억에 거래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입주민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매매 계약서를 써줍니다. 근데 그 매매한 사람은 실제 거래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써요. 10억짜리로. 그래서 실거래가 사이트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10억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사이트에 10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 놓고는 이 매매한 요 당사자는 실제 거래할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계약을 깬다고요. 그러면 실거래가 사이트는 10억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기들은 계약을 깬 거죠. 그럼 다음부터 그 부동산 아파트 매물 보러 온 사람이 이 아파트는 얼마가 시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억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 자료로 실거래가에 올라 있는 최근에 실거래가에 올라 있는 그 10억을 보여줘요. 그러면 10억인가 딱 이렇게 하면서 뭐요? 10억에 도장 찍어요. 그럼 9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10억짜리로 가격을 올릴 수 있죠. 그걸 꽤 했어요. 그래서 법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9억짜리를 10억짜리로 인위적으로 뭐예요? 가격을 올렸더라.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활동을 했더라. 누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예요. 요거.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조문에는 조정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시세 조정으로 말이 통해야 되고 그 시세 조정 케이스가 9억짜리인데 허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신고는 10억으로 하고 사이트에 10억 올리고 자기들은 깨고 그걸 부동산 사장님이 도와주고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 케이스를. 이제 눈 뜨셨어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체 요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단체가 요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체가 지역에 가면 부동산 사장님 모임이 다 있어요. 개공의 단체예요. 사장님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장님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모여서 뭘 하느냐. 자, 단체를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잘해보자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담합입니다. 담합이요. 담합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편한 말은 뭐냐면 왕따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왕따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왕따시킬 것 같습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막 모여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왕따시키려고 그럴까?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회원이 아닌 사람 있죠? 자기들 모임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 비회원이라고 합니다. 비회원을 왕따시켜서 우리는 저 비회원 업소하고는 공동중개를 하지 말자. 그게 왕따예요. 비회원 왕따라고. 조문에는 비회원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동중개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왕따라고 생각하시고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비회원 왕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건물주 중에 보면 자기가 건물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갑지라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럼 중개업소 사장님이 가만히 보면 그 갑지라는 건물주는 복비도 안 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또 우습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놓고 막 항의는 못 합니다. 건물주니까. 의뢰인 손님이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 그동안 부글부글 끓었던 것을 한풀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지라는 건물주에 대해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 갑지라는 건물주의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이지. 우리 저 원룸 오피스텔 저거 우리 중개해 주지 말자 우리. 저 건물주는 갑지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 물건 우리 중개해 주지 마. 중개업소에 나와도 취급하지 말고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물건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특정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죠. 특정 중개상 물건을 왕따시키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사장님들 모임에서 단체. 단체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왕따, 담합이 생각나요. 두 가지 왕따, 피회원, 그 다음에 건물주, 물건, 이렇게. 자, 중요하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출제가 되고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 자체가 나올 거고 더 나가서 3학년 3반짜리입니다 지금. 한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뭘 보는지 잊어먹었죠 지금. 3학년 3반이에요 지금.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업무방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업무방해는 여기 지금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금쟁이 저지른 거 얘기합니다.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를 보는 순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분여회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 오해하셔가지고 단체 그러니까 이 단체를 분여회로 생각하시더라고. 아니야. 그럴만한데 여기는 개공의 단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업무 방해했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 같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요. 그죠?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성격이 여기하고는 좀 틀려집니다. 지금. 그럼 분여회가 부동산 사장님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가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되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만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분여회에서 A라는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실, 여기는 이 사장님이 분여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박에만 내놓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러면 딴 업소는 의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분여회로 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걸 해서 여기한테만 내놓고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업무 방해입니다. 특정 부동산에만 내놓자는 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C라는 호박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여기는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면 분여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저 C 호박 여기 내놓지 말자. 이렇게. 이것도 업무 방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따로 암기할 게 아니고 어때요? A 업소에만 내놓자 이거. C 업소는 절대 내놓지 말자 우리 이거잖아. 암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분여회에서 또 모여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그치? 우리 아파트가 9억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는 10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말자. 응?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이게 업무 방해야. 그럼 이거 반대는 뭐겠어요? 우리 높게 부동산에 내놓자. 높게 반대말이야. 이하로는 우리 절대 내놓지 마. 우리 내놓을 때는 높게 내놔. 높게 우리 자기들끼리 결의하는 거잖아요. 다 업무 방해. 마지막 하나. 이 분여회에서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 물건을 광고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방해. 그 광고 방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광고 내는 걸 방해하느냐? 부동산을 허위 매물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에 정상적으로 올라있는 물건이고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의 그 입주민 중에 나는 9억이니까 9억에 팔아주셔라고 내놓은 거예요. 허위로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요 분야에서는 그 중개업소에다가 그 광고 내놓은 걸 갖다가 허위 매물을 내놨다고 해가지고 그 올린 그 네이버라는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허위 매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광고를 무조건 내리게 돼 있어요. 매뉴얼상. 그럼 광고를 그동안 못 해. 그래서 허위 매물 아닌 게 이제 확인돼 가지고 다시 올리잖아. 그러면 딴 또 부녀의 총무가 또 전화해 갖고 허위 매물 신고를 또 해. 그러면 또 내려야 돼. 환장할 일이야, 여기서. 그게 바로 뭐예요? 광고 방해. 허위 매물 신고하는 걸 통해서 해. 한 4일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게 신문 기사인 것 같은데 보니까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최근 그 통계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용인이더라고요. 용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데가 송파구예요. 뭐 3등은 안 봤어요.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기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중에는 중개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 신고한 사례도 끼어 있을 거다. 그런 게 기사에 나와 보면.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기는 쉽지 않죠, 솔직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업무 방해죄가 돼서 어떻게 처벌받아요? 그렇지. 이제 이거 알고나 하셔야 된다고. 업무 방해죄입니다. 형사처벌감입니다, 이게. 마지막 거 업무 방해했다. 자, 3항에 3번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내용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거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쉬웠습니다. 근데 요게 생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1항 1반 갑니다. 자, 1학년 1반에 들어간 거 보면 1학년 1반인 암기를 또 합니다. 아닌 비양과 임시 이사인 2등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시면 요 이등과 이소는 외자 이름입니다. 이시성이에요. 이등, 이소. 요 사람이 사이다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좋아하느냐? 아닌 비양인데 여학생이에요. 1학년 1반이라니까? 여학생, 여학생하고 요 이등, 이소가 이걸 좋아해. 근데 사이다차는 어디서 파느냐? 수협에 한번 가보세요. 수협에서 판매하는 요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2등과 2소는 어떤 사람이냐? 회사에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야. 임시로. 아닌 비양은 1학년 1반에 있는 학생이에요. 여학생. 근데 이 학생 이름이 좀 이상하죠? 한글로 써놔서 이상한 겁니다. 이걸 제가 아주 멋지게 바꿔보면 예쁜 이름이 됩니다. 아닌 비양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글자 딴 것 중에서 그 글자를 봤을 때 그 내용이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를 좀 부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어떤 외국 남자가, 특히 남자가 나와서 뭐 화장품 광고도 뭐든 간에 끄트머리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한 번씩 이렇게 씨부리고 들어가죠. 마지막에 간단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것은 굉장히 좋은가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서양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좋은, 그럼 존경심까지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데, 저기는 좋은가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위를 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그런 거 있더라고. 어제 보다 보니까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유럽에 있는 관중들이 흑인들이 있죠. 흑인들이 막 축구 잘하는 선수들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구하고 그러면 거기서 막 그 원숭이 소리를 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장면 중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그 축구 선수가 하다가 그냥 자기 퇴장해 버리더라고. 못 하겠다고. 그리고 막 거기다가 바나나 던져요. 바나나. 그리고 그 바나나 모양의 그걸 그 관중들이 가져가가지고 막 원숭이 소리 내면서 그 막 빛나라는 거 있잖아. 바나나 소리 내면서 막. 그래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안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 하여간. 그러니까 영어만 딱 하면 아주 멋져 보여. 저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교환 학생으로 막 오는 경우가 있어. 대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막 막 코 크고 키 크고 막 큰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고 영어를 하잖아. 아, 난리 나요. 그 좀 영어 좀 배워본다는 그런 걸로 난리 난다고 그때. 그리고 또 같은 우리 교포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교 가기 힘드니까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어 가끔씩. 그럼 그 친구들은 집이 되게 잘 살아. 그래가지고 영어를 막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영어 잘하잖아. 인기 엄청 최고야. 제가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아닌 비양 F분 1이야. 자, 그럼 하나씩 해볼 거예요. 아닌이 뭐냐, 그죠? 이게 내용이 세 가지인데 거기 많이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래 부동산 그 상호를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상호를 써야 돼. 상호 쓸 때, 명칭 쓸 때. 그거 배웠죠? 근데 여기는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그런 명칭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런 명칭을 쓰면 딱 걸려. 그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안 써도 아시겠죠? 아닌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냥 말 되는 걸로만 하면 그 중에 아무 글자 떠서 더 웃긴 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고 그 내용이 떠올라야 되니까.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광고 낼 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적에 그건 계곡만 광고 낼 수 있어. 매물 광고를.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광고할 수 있어요? 못해. 배웠잖아. 왜 표정이 안 배운 표정이에요? 광고는 계곡만 한다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광고를 내면 크게 잘못한 거라고. 이거야. 아닌 자가 광고 내면.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명함에다가 용감하게도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명함을 파서 막 뿌려. 무자격자인데.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써버린 거야, 명함에다가. 크게 걸려. 1항 1반이야. 이 세 가지 내용을 뭉뚱그려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닌 자인데 썼다는 거야. 그 뒤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아.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닌이란 말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제일 핵심인데.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들이 나와. B. 비밀 준수무 위반이야. 비밀 누설한 거예요. B자를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돼? 비밀 누설죄가 떠올라야 된다고. 양은 뭐예요? 양. 양도되어지. 빌려준 거지. 이때는 자격증 빌려준 거, 등록증 빌려준 거,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싹 1항 1반이야. 양자를 보는 순간에 빌려줬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 양도되어 이렇게. 임시는 뭐예요? 지금부터 이제 아는 게 나와 막.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는 거야.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라고. 중개 사무실이 있는데 천막을 또 치고 해. 중개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을 치고 해. 그거잖아 이게. 그걸 임시 중개 시설물이라고 하지. 그 설치 못하게 돼 있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 이사는 뭐예요? 사무실 몇 개? 2개. 그러면 1항 1반. 그 다음에요. 2등은 뭘 것 같아요? 2등. 이중 등록. 글자 딴 겁니다. 2번 등록했다는 얘기죠. 이때도 1학년 1반.
이소는 뭐예요? 이것도 줄임말인데. 이중소소. 했던 거죠. 우리 이것도 이소. 그러면 또 이것도 1항 1반. 자, 그 다음에 수여, 판매 이렇게 돼 있죠. 요 네 개가 금쟁이입니다. 금쟁이가 총 14가지인데 14가지 금쟁이 중에서 아까 위에서 10개를 한 거예요. 되게 많이 한 거죠. 그 나머지 4가지가 1항 1반이야. 수가 뭘 것 같습니까? 초과 보수. 수자로 딴 것은 보수할 때 이 숫자예요. 수. 근데 이게 금쟁이니까 보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 초과 보수. 이렇게. 불 빼야 될 것 같아. 지금 자고 있어. 너무 더워. 지금 제가 제일 더워요 지금. 이거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에? 초과 보수. 복비. 많이 받은 거. 협이 뭐예요? 협. 무등록 중개업자의 협조행인데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정상적인 부동산 상임인데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야. 일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그 무등록 중개업소하고 같이 하니까 법에서는 무등록 중개업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 같이 놀면 되겠어? 안 되지. 그게 이거야. 그래서 협조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판은 뭐예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 판단을 잘못하게 속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이 가격이 지금 시세가 4억밖에 안 되는 물건인데 소개할 때는 6억이라고 소개해 막. 그게 가격 조작 같은 거지. 그죠? 그린벨트에서 지금 빠지는 것도 지금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것도 아닌데 풀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막 사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지. 잘못하게 한 거지. 그 다음에 매자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업.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얘기합니다. 요거에 최근에 많이 나와요. 매매업. 1항 1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학년 3반짜리냐 1학년 1반짜리를 많이 내는 게 금쟁이를 참 많이 내요. 금쟁이를. 그러니까 금쟁이 공부하는 걸 다시 복습한 것도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사이다차가 뭐냐. 사이다차가 뭐죠? 자, 요거 조금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해보면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입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그럼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할 때 누가 준 정보만 사이트에 올려야 됩니까?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준 정보만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의 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 다음에 정보에 올릴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를 그대로 올려야지 다르게 공개해도 안 됩니다.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다르게 공개하는 것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들 회원을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공은 잘 보이는 페이지에 올려주고 어떤 회원인 개공은 잘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가 사이다차 이렇게. 이 사이다차 드셔보셨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여기 칠성 사이다에다가 그냥 티 타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다차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사이다차 유명합니다. 잘 나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가 하나 있고 넘기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라고. 넘어가면 이제 저 밑에 보면 저 과태료 나온 거 있죠? 과태료? 과태료를 또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 겁니다. 과태료 사유가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크게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빨리 하고 쉴 테니까 잠깐만 눈을 뜨세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뭐냐? 이거 암기할 때 내용이 많잖아요. 이번에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중에서
앞쪽에 것만 좀 할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에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렇게 암기하시고, 개공에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또요,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자라고 옆에 나오죠. 그 서비스 제공자 바로 위에다가 통신이라고 좀 써두시고, 통신. 그러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 안 해도 500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뒤쪽에 보면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가 나오는데, 협회나 사업자는 전부 다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500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암기를 해보면,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그 다음에 요 글자 쓴 거 통신 제출 안 하면 500원 이렇게. 통신 제출, 이걸 다 줄인 겁니다. 통신 제출 안 하면 500원. 자, 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봅니다. 먼저 여기 연자가 뭘 것 같습니까? 연수교육 안 받은 겁니다. 연수교육을 받을 걸 안 받으면 500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연수교육은 실제 누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개공하고 소공까지 받아야 됩니다. 요걸 조심하시라고요. 원래 개공에 이렇게 위에 요걸 쓴 이유는 요것은 개공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 연수교육만큼은 개공도 적용되고 소공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시고.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500과. 설은 뭘 것 같습니까? 설명을 잘못한 거. 누가 잘못했다고요? 개공이.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500과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부당이에요, 부당. 부당이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겼습니다. 부당은 부당 광고입니다. 누가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개공이. 부당 광고한 사례가 3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거. 오래전에. 부당 광고했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당 광고할 때 허위 매물을 광고로 내거나 있지도 않는 거. 부당 광고입니다. 그게. 두 번째, 거짓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광고 옆에다가 그건 좀 써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당 광고 첫 번째 사례가 뭐라고요? 허위 매물. 두 번째가 거짓 광고. 하나 더 있어. 과장 광고예요. 과장 광고까지 3개. 이걸 줄여서 뭐라고요? 부당 광고. 개공이 부당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거. 이번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가만히 보면 KT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이게 이번에 생긴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링 하려면 이런 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자료 좀 주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누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래서 통신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또 뭐요? 500과. 철저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암기하실 때요,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휴게실의 명칭이 부표옥이다. 그죠? 근데 암기하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요것이 백화점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백화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손자가 뭔가.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이제 글자를 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한 건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님한테 제가 1억짜리 공제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돼도 협회에서 1억까지 물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손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의뢰인한테.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공제증서를 복사를 떠서 줘야 돼.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설명해 줄 걸 손님한테 설명해 주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복사를 떠서 줘야 될 걸 주지 않으면 거기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하고 활동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험에서는 조금 비껴가 있어. 근데 언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짠을 보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지. 반납 안 했다 반짜입니다. 이건. 자격 취소 당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 며칠 내 반납? 7일 내 반납. 자, 안 배웠지만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당해도. 그것도 며칠 내 반납? 7일 내 반납. 반납은 전부 다 7일 이내예요. 7일 이내 반납할 걸 반납 안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백과. 반납 안 했다 반짜입니다. 반납 안 한 죄. 이는 뭘 것 같아요, 이제? 이전 신고 안 한 죄. 그죠? 사무소를 개공에 옮겼을 때는 10일 내 이전 신고하게 돼 있죠? 이전 신고 안 한 죄. 백과. 휴는 뭘 것 같아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안 한 죄. 그죠? 백과. 약하죠? 개짜는 뭘 것 같아요? 사무실에 걸어두게 되어 있는 서류가 있었죠? 그 게시할 의무죠? 그거 위반했을 때입니다. 등록증, 자격증 원본 걸어놔야 되는데 안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백과. 자, 명칭은 뭘 것 같습니까? 다 했네요.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더라? 두 가지. 하나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시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런 문자나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소 명칭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황소부동산이라고 썼습니다. 법 위반인가요? 중개가 빠져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이렇게 돼. 백과. 이렇게 돼. 명칭 잘못 썼다고? 이렇게. 부자가 뭔가? 부자는 보통 부정이라는 글자를 많이 따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칙 개공입니다. 부칙 개공이 누구죠? 복두파 할아버지. 자격증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상호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될까요? 무자격자인데? 안 되죠. 이렇게 써버리면 사무소 명칭을 잘못 쓴 겁니다. 누가? 부칙 개공이. 이렇게 쓰면 법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받는 게 뭐예요? 백과. 그 다음에 표자가 뭐예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제 표자. 표자 나오면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 이게 그럼 표시 광고 잘못했다. 그런데 광고할 때 광고지에 꼭 들어갈 거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암기에 썼다고요. 그렇죠. 광고지에 꼭 들어가시오, 집어넣으시오. 그게 뭐예요? 성명, 이소연 이렇게 암기했던 거잖아요. 광고지에 꼭 들어갈 거, 광고지에 꼭 들어갈 거. 성이 뭐예요? 빨리 쉬어야 돼. 성이 뭐야? 성명. 그죠? 지금 머리가 빨개지려고 그러는 게 여기까지 보여 지금. 성명. 그 다음에 또 뭐요? 명칭. 소는요? 소재지. 또요? 연락처, 전화번호. 요게 광고지에 들어가야 되거든. 이걸 잘못했다는 것은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고지에다가 중개사무소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집어넣을 걸 뺐어요. 안 적었어. 그럼 뭐예요? 백과. 광고지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호를 빼먹었네. 백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광고할 때 허위 매물을 광고했네. 광고할 때 거짓 광고했네. 광고할 때 내용이 과장 광고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고? 더 세. 500과. 광고할 때 상호를 빼먹었네. 그러면 백과. 이건 약한 거고. 두 개를 혼동하게끔 출제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옥자가 뭐예요? 옥돌 장판이요 이거? 옥자가 뭐예요? 옥외 광고물.
첫 시간에 애쓰셨어? 정말? 옥자가 뭐라고요? 옥의 광고물. 옥의 광고물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바꿔? 간판이잖아. 법에는 90%를 옥의 광고물이라고 써요. 법에서. 근데 한 10% 정도는 간판이라고 쓰기도 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간판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간판. 떠오르는 게 뭐냐고. 간판 실명제 이런 거 안 했나요? 간판에 뭘 적으라고? 이름, 사장님 이름. 그럼 간판 실명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어? 백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옥자예요, 옥자. 다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옥자는 옥의 광고물, 같은 말로 간판. 그럼 간판하면 간판 실명제 그 위반한 거지. 백과에. 첫 시간 동안 우리가 벌칙을 했잖아요. 2문제 정도 비중이 있고 이것을 그 시험 보실 때까지 꾸준히 암기하셔야 돼. 우선순위에서 1등에 1등 암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암기하는 게 옆으로 암기하는 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이 글자를 보면서 이중사무소구나. 요걸 많이 하셔야 돼. 그렇죠? 판자는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구나. 그러면 금지행위를 형사처벌 말고 금지행위를 암기하는, 금지행위 내용을 암기하는 효과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대비하셔야 돼요. 네. 자, 쉬겠습니다.